지금부터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 사회이부 서주희 기자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윤철 기자, 현재 카눈의 그 정확한 위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태풍 카눈은 일단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해서 계속 북진 중입니다. 네. 기상청이 오후 1시 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은 대구 북북서쪽 20km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전과는 110km, 서울과는 220km 거리입니다. 네. 당초 오후 3시쯤 충청북도 지역에 도달할 걸로 보였는데 워낙 느린 태풍이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38km로 어제 시속 14km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진 편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9m로 강도는 중을 기록 중입니다. 시속 14km 정도면 성인 남성이 달리는 그런 속도 정도, 그러니까 매우 느린 속도였다가 갑자기 또 시속 38km로 빨라졌단 말이죠. 문 교수님, 문 부회장님, 이렇게 태풍이 느린 것도 이례적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속도가 가변적이기도 한 겁니까, 원래? 네, 매우 이례적인 태풍인데요.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쪽에 있는 대륙 고기압, 저 밑에서 밀리는 적도 고기압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태풍의 진행 속도들이 더디지 않느냐, 네. 그리고 좀 변화무쌍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태풍은 특히 오키나와 쪽에서 예. 중국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오키나와 쪽으로 백을 해서 이게 방향을 틀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상청 관측일에 매우 이례적인 태풍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지만 예. 지금 우리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도 지금 남북을 관통하면서 올라가면서도 역시 속도가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예. 이런 그 매우 독특한 태풍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기자, 아까 그 말해준 거에 보면 원래 오후 3시 정도면 충청북도 지역에 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도 경북을 못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태풍이 움직일 때는 태풍 자체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란 자체 동력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동력만으로 태풍이 크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거나 또 앞에서 당겨주는 바람이 필요한데요. 이 바람을 지항류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공기 덩어리인 태풍도 지항류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상 상황을 보면은 태풍에 인접한 주변에 이 뚜렷한 지항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뭐 동서로도 크게 이동할 수가 없고 예. 또 뭐 곧게 그러다 보니 동서로 이동 못하니 곧게 올라가고 또 땡겨주는 힘이 없다 보니 느리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정 기자에게 먼저 드린 이유가 이제 이어서 문 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기상 관측 이래로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직진하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풍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강해서입니까? 아니면은 편서풍이 평소보다 약해서입니까? 아마도 북태평양 고기압과 편서풍성의 그 대륙 쪽에 있는 고기압이 계속 각축전을 벌이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미 앞에서도 오키나와 쪽에 있던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려다가 또 밀려왔었고, 예. 또 이렇게 가다가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우리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고 올라가고 있고, 예. 뭐 이런 점들은 뭐 이 두 어떤 기압 간의 예. 그런 어떤 참 세력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도 싶으면서 또 예. 한편으로는 또 앞에서 정 기자님께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 해수 온도의 영향, 해수 온도의 변화도 예. 아마 큰 영향은 좀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남해안의 해수 온도와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28도, 29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보통 태풍은 26도 이상이, 해수 온도가 26도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계속적으로 태풍의 에너지인 수증기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해수 온도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낮아지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리게 올라가면서도 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말씀에 따른다면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난 이유도 기상 이변 혹은 이상 기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봄부터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 엘니뇨 현상 예.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경고 사인들, 예. 특히 올 봄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보통 기후 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라고 봐요. 예. 매우 춥거나 혹한, 매우 덥거나 혹서, 예. 가뭄이 심하거나 또는 폭우가 많이 내리거나 네. 뭐 이러한 것들이 매우 극단화될 때 우리가 이건 기후 위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예. 이쪽은 지금 우리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아시아 동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럽 쪽과 지금 캐나다나 이 북미 쪽에서는 지금 큰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예.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도와주러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지금 극단의 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예. 이런 점으로 봐서는 매우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경지에 왔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는 지금 사실상 경청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달에 집중호우 관련된 특보를 전해드리면서도 그렇게 국지성 호우가 무슨 스콜처럼 그렇게 갑자기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상기후의 일환이다. 이런 전문가의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태풍 역시도 이상기후의 일환이라고 하니까 심각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네네. 지금 피해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태풍이 한반도를 가운데를 가로지를 때 우리가 지도상을 봤을 때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피해가 좀 컸습니다. 위험 반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요 1m짜리 막대기를 손으로 돌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가정을 하면은 돌리는 중심 부분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돌아가는 각속도는 똑같아요. 예. 1m 이제 고체 덩어리니까. 예.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거리 곱하기 돌아가는 각속도라고 그래요. 예. 1초당 얼마의 레디안으로 표시하는데 그걸 곱한 것이 즉 R 오메가 거리 곱하기 각속도를 곱하면 그 지점에서 바람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흔히들 있는 편서풍이 예. 강하게 불면 중심에서부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 서쪽 반경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동쪽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있던 그 편서풍이 강하게 불면은 동쪽을 우리가 위험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번 태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신 분이 기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이제 상륙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태풍이나 또는 겨울철에 부는 북극의 한랭 그 특이한 짧은 작은 기단들은 예. 한반도 주변에 있는 네 개의 큰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 그걸 기단이라고 그러는데 서북 쪽에 시베리아 기단, 예. 중국 북쪽, 네. 동남쪽에 양자강 기단, 예. 그다음에 동쪽이죠. 예. 남동쪽에 북태평양 기단, 예. 그리고 북동쪽에 오츠키 기단, 네 개 큰 기단이 세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편서풍이 강하다 하는 얘기는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나 예. 서남쪽에 있는 양자강 기단이 셌을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주 약해요. 태풍은 그 사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네 개 큰 공기 덩어리 사이를 밀고 들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대로 반듯하게 올라오는 거 보면 서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동쪽이 위험 반경이 아니라 예. 적어도 동북쪽 내지는 동북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북동 또는 북북 동쪽에 예를 들어 지금 대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대구 아까 위치 이야기하시는 걸 봐서는 팔공산 아마 김천 추풍령 동쪽을 지금 지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원도 쪽이 있죠. 이쪽이 바람이 지금 제일 셉니다. 제일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공기 덩어리의 그 세력 다툼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고 무조건 뭐 중심에서 동쪽이 못하다. 본래 이 용어는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인도양에서 항해할 때 또는 대서양에서 항해할 때 항해 그 위험 지역에서 항해하다가 배 사고를 당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요. 그리고 서쪽은 이제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동쪽이 어떻다 그건 아니고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동동쪽
그러니까 지금 정동쪽이 아닌 북동 쪽을 예. 위험 반원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예. 지금 바람의 현상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조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쪽이든 북동쪽이든 어쨌든 태풍의 오른쪽에 그 해당된다는 것은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그건 지구 물리학적으로 조금 예. 설명이 긴데요. 예. 장안 북반구 적도 위에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 반대로 남반부에 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양 같은 데서 보는 사이클론이 있죠. 예. 사이클론은 발생이 적도 위에서 발생했느냐, 적도 남쪽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철 기자, 이번 태풍이 그 많은 많은 양의 비도 동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산 상북엔 348mm의 비가 내렸고 북창원엔 338.4mm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예. 남해상을 거쳐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따뜻한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태풍이 한반도에 물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강원 영동과 경북권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까 북동쪽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 자체가 산지 지형인데다가 또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동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 시각 강릉 강문 해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강릉 쪽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파도가 많이 일렁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비의 양이 이제 강원도 중심으로 좀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정 기자? 네,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좀 강원도 쪽이 말씀드렸다시피 동풍과 또 산지 지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비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 부회장님, 그 바람의 그 위력이나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태풍의 위력을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할 때 보통 정도만 돼도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태풍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보통 정도, 뭐 중간 정도라고 하죠. 한번 지붕이 날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바람을 얘기를 할 때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의 지형이나 또 특히 우리 도시 지역들은 뭐 빌딩과 빌딩 사이랄지 뭐 이러면서 바람의 양상과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들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태풍은 아마 이렇게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아마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의 바람의 세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혹시 대비책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강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태풍은 항상 강풍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강풍에 많은 그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태풍 시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시민의 상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는 그 침수 피해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인구가 과밀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나 이런 그 어떤 건축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밀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시설들, 지하 주차장이나 뭐 지하 차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역시 이곳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 수가 있고 또 어떤 반지하 우리가 지금 계속 참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만은 반지하 그런 침수 문제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그 침수 피해를 대비를 하고 미리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 해안이나 강가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매우 바람이 센 그 강풍이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 해안과 강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육지 안에 내륙보다도 훨씬 바람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그 너울성 파도에 그렇게 휩쓸릴 위험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농경지 같은 것도 이렇게 태풍이 불고 할 때는 절대 물고 같은 것을 틀어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속보 자막들이 좀 지나갔는데요. 뭐 곡성에서 주택이 붕괴하고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런 상황들 계속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주희 기자,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좀 종합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집중호우가 지나간 충북에서도 피해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 충북 전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호강은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고 또 하상도로도 통제된 상황인데요. 예. 어제까지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만반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직접 밀면서 구조하는 상황들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청주 오송 미호천교의 현재 시각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침수 사고가 일어났던 곳인 만큼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이 다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태풍에 16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는 속보도 들어왔고요. 삼척 궁촌에 370mm의 폭우가 내려서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원술 교수님,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난달에 굉장히 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침수든 어떤 뭐 강풍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재난 관리에는요. 국가 내지는 지자체, 예.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고 공공에서만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개인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문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시 침수 같은 것은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도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도로에 보면 도로에 있는 그 유출수 빗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 내려가는 입구를 우리가 빗물바지라고 그래요. 예. 이 빗물바지는 금방 청소를 해놨더라도 1시간 후에는 다시 메꿔집니다. 예. 각종 신문지, 쓰레기, 그다음 특히 광고 전단지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물에 녹질 않습니다. 예. 스티로폴, 비닐 같은 걸 전부 1시간 정도면 대개 다시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는 물이 차요. 예. 이게 이제 침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뚜껑을 딱 열어놓고 급속하게 사진을 찍어보면 밑에 있는 배수로는 아직도 텅텅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로 침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에서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일은 예방 사업입니다. 예. 예방 사업을 해야 되고 막상 오늘같이 이 시간처럼 재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는 예. 공공도 물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도 건강하신 분들 예. 또는 준비되신 분들은 현장에 같이 절대 혼자서는 하지 말고 예. 함께 해서 재난 피해 즉 예.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점점 올라오면서 서울과 수도권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뿐 아니고 서울 수도권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윤철 기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태풍 카눈이 어떤 경로로 올라오고 있고 서울은 언제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태풍은 현재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 새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태풍은 경북 안동 남서쪽 약 40km 육상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까지는 50km 거리고 서울까지는 200km 거리에 있습니다. 예. 계속 현재 진행 상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뭐 충북과 경기 동부를 지나서 오후 9시경 서울 동남동쪽 30km 부근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예. 이후에도 북진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서울을 벗어나서 새벽 6시경에 평양에 도달하고 북한에 도달하면서 조금씩 소멸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모쪼록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문 부회장님, 네. 이 태풍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느리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폭우와 예. 강풍을 요소로 한 그런 자연 재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폭우와 강풍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태풍이 아니겠죠. 예. 온대성 뭐 저기압으로 이렇게 소멸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태풍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폭우와 강풍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예. 서서히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한반도에 머물게 된다면 역시 우리 이 한반도에는 예. 계속적으로 폭우와 강풍에 노출되어 있다. 예.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 얘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는 태풍은 또 역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강풍과 폭우의 피해를 많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사태의 위험이랄지 뭐 이런 그 폭우 재난에만 있었던 것이 강풍이 동반함으로써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예. 여러 재난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보 자막을 한번 주시면 경남 창원에서는요, 터널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지금 통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울산 방어동에서도 도로 낙석으로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대교 전면이 통제돼서 태화광에서는 실종 신고가 발생을 했군요. 수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쪼록 인명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도 그리고 칠성천과 냉천 범람 위험이 있어서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남부지방 중심으로 지금 피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 지하철도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상 구간 운행이 정지돼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